화려하고 정말 휴양지고 럭셔리하고 리조트들 뒤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 어쩌면 더 박탈감이 심하겠다. 컴패션에서 그걸 다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시험도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컴패션 후원자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필리핀 세부 네. 현지에 와서 그사세 녹화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컴패션 양육 현장 돌아보셨어요. 그렇죠. 얼마 만에 보셨죠?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2011년 8월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비전 트립이라는 걸 같이 오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필요했던 여행이었던 것 같고 또 많은 걸 얻어가네요. 네. 여기 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막 정말 하루에 4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뜨거운 예배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충만했고 또 그래서 제가 계속 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도꼭지인데 찬양만 들으면 수도꼭지가 되거든요. 근데 유독 또 필리핀에서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 찬양임에도 열심히 찬양하는 필리핀 친구들과의 그 공간에서의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은 가기 싫으네요. 예, 계속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순간이 다 좋았지만 네. 가장 좋았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비전 트립을 또 너무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 후원 어린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첫 딸을 낳고 너무 감사해서 그 딸아이하고 좀 비슷한 생일을 가진 친구면 어떻겠냐, 그런 아이를 좀 찾고 싶다 그랬는데 컴패션에서 추천을 해주신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체리 러브라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딸이 벌써 12살이니까 12년 전에 그 아이와 결연이 되었고, 근데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면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고 벌써 17살이 되었더라고요. 너무 부푼 마음을 안고 온 거죠. 그래서 체리를 만나게 됐어요. 일단 예쁜 아이예요. 티셔츠를 같이 맞춰 입고 싶어서 저랑 똑같은 거를 사이즈 작은 거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갈아입고 딱 걸어 나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를 만나려고 이 친구가 편지를 써왔는데 영어로만 쓴 게 아니라 일부러 저를 위해서 한국말을 배워서 글씨가 틀리거나 문법이 이상하면 꼭 말해달라고 이러면서 편지를 보여주는데 감동이었어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장학금도 받고 우수 학생으로 선발이 되고 그럴 정도의 실력을 갖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이미 아이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과 그 꿔야 되는 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너를 다 아시는데 너를 위한 아주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가난으로 너 스스로 한정짓지 말아요. 너는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야. 넌 정말 스페셜해. You're so special. 그랬더니 애가 그때부터 많이 울더라고요. 저도 기도해주면서 행복했고 또 이 아이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어머니도 딸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너무 신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로 말도 통하지 않고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 마음으로 묶일까? 그리고 똑같은 부분에서 눈물이 터지고 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본인이 가장 깊이 마음 써야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첫날 첫 번째 예배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눈에 들어오는 두 친구가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주세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예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똘똘하고 그냥 딱 첫 느낌이 어머 저 친구들 너무 예쁘다. 그냥 딱 봐도 교회에서 참 책무가 많겠다. 그러니까 일꾼이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청년회 때에 참 마이크 잡고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꿈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이제 운명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친구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엄마 아빠가 없어서 떠나서 할머니와 산다 이 정도로만 정보를 들었었는데 어머니가 둘을 낳으시고 돌아가셨다. 근데 그때 딱 이 친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데는 컴패션 선생님들의 어마어마한 헌신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너무 구김살도 없고 똘똘하고 당당하고 맑게 밝게 웃을 줄 알고 탐나는 인재, 자신이 가진 꿈에 대해서 조금 현실과 타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쌍둥이하고 같이 온 친구 중에 레니라고 있었어요. 네, 그 친구를 보셨을 때도 좀 남다른 기분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런 친구가 있었나? 선생님이셨나?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런 아이였는데 되짚어 보니까 멋진 워십 댄스, 웰컴 댄스를 하고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그러니까 선생님 편에 서 있었던 친구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조금 소극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당찬면도 있고 차분하고 똘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저희의 그러니까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렸을 때 아나운서를 꿈꿨지만 뭔가 저만의 그냥 틀에 갇혀서 그냥 꿈을 접으려고 했었던 순간이 있었다. 그때 나는 내가 앞으로 아나운서 시험을 보게 될지 시험을 안 보게 될지 내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그저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그 어렵다는 아나운서 시험 문제로 나와서 제가 너무 놀랬고 실제로 그 시험 문제를 누구보다 잘 해내서 제가 아나운서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렌이라는 친구가 눈빛이 반짝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는 우리 가족의 가난 정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나를 한정짓거나 내가 너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그렇게 꿈을 접을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Have our family be out from the poverty, but also that God can use us to, be like you guys, to share our story as well to other people, for them to know Jesus. 저도 사실은 이제 아나운서의 꿈을 키워나가는 중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나운서가 된 조건들에 제가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의 조건이면 뭐 빼어난 미모, 뭐 뛰어난 학벌, 뭐 엄청난 뭐 가정환경, 뭐 백그라운드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그 세상의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말 뭐 너무 평범한 집이었고 너무 평범한 저였고 교회 행사 정도 이렇게 사회 보는 거에 행복한 소녀의 마음 정도 있고 그랬는데 대학 시절에 그럼 어떠한 사회를 받느냐면 저희가 교회에서 여름철에 농촌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쯤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그런 걸 노인 선교 봉사, 노인 잔치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단골 사회자였던 거죠. 그걸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막 어머니 뭐 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오늘 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잘 놀다 가세요 이런 걸 하는 게 참 좋다 행복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년을 보내고 아나운서 시험을 결국엔 도전을 하게 돼요. 도전했는데 3차 면접을 들어갔는데 아나운서 실장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실무 능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순발력과 그 멘트를 소화하는 능력을 볼 겁니다. 이러시더니 이 프로그램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정하시고 오프닝을 써서 멘트 큐 하면 이정미 씨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입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입니다라고 할 때 이미 소름이 돋고 난 이미 많이 해본 건데 이런 자신감?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이거 뭐지? 하나님은 내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선교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기도했던 걸 들으셨나?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자리에서 너무나 당황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마치 문제가 유출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전부터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저는 막힘없이 할 수 있었어요. 그 쌍둥이들도 정말 제가 너무나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었고 그리고 그 렌이라는 친구도 자신의 꿈을 꺾어버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가 변하는 게 너무 느껴졌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저희를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 방문도 하셨어요. 네. 그때도 또 남다른 감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세부라는 지역의 2번째예요. 제가 휴양지로 아이하고 놀러 왔었던 곳인데 제가 있었던 리조트, 제가 있었던 해변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쓰레기 더미가 정말 상상 초월하게 있고 그 해변에서 아이들은 목욕인지 수영인지를 하고 있고 쓰레기를 장난감 삼아서 놀고 있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오늘 가게 된 가정으로 들어가는 길부터 하수구나 마찬가지 물이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선의 썩은 냄새, 온갖 쓰레기 냄새, 온갖 파리 벌레들이 막 정말 득실득실하는 그런 곳으로 점점 더 심한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의 상황은 더 열악했어요. 먹다 남은 음식에는 파리가 새카맣게 앉아있고 방 안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방은 너무 쓰레기통처럼 엉켜있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밖에다가 이제 간이 의자를 펴고 앉았잖아요. 이 친구는 24살인데도 체구도 너무 작고 누가 봐도 소녀 느낌인데 아이들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물론 1살짜리 아이지만 심지어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지 않던 언어 막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가 계속 우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이 엄마는 너무 연약하고 갸녀리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 소녀가 아이를 달랜다고 막 계속 이렇게 얼르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
그 가녀린 소녀가 얼마나 힘들까. 한국이라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아이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Very hard time now, but it will be gone, okay? You can go through. You can do it everything in Jesus, okay?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마르고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 꽉 잡은 손의 그 느낌이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아이가 지금 힘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구나가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딸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너무 지금 너한테는 어렵고 버겁고 힘겨운 시간이겠지만 이 아이를 잘 키우고 나면 이 딸로 인해서 너는 힘을 얻을 거야. 이 딸하고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화면에 찍혔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 집에 갔을 때, 우리가 후원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 표정이 아예 다른 거예요. 너무 밝아지고, 그리고 또 감동스러웠던 건 이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컴패션 스텝께서 저희에게 통역을 해주는 가운데 본인이 우시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 와서 만나고 손잡고 기도하고 가지만 이분들은 24시간 365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이 아동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이 슈퍼스타다. 이분들이 히어로다. 도시의 빈민촌, 그러니까 화려하고 정말 휴양지고 럭셔리하고 리조트들 뒤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 어쩌면 더 박탈감이 심하겠다. 그걸 보면서 그 간격 때문에 힘들 때 컴패션에서 그걸 다 채워주고 계시지 않을까, 바로잡아주고 계시지 않을까.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요. 졸업생들 네. 만나셨어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졸업생들은 사실 훌륭한 친구들이 오죠. 좋은 친구들과의 깊은 교제가 되겠구나 했는데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분이 신장 투석을 받은 지 12년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신장 투석을 올해 시작을 하셨거든요. 딸인 저에게는 마치 괜찮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무너짐들이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신장 투석을 12년째 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을 보면서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I truly understand that despite of my situation, God has a plan for me. That at the end of the day, God will be glorified through my situation. 주님이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내 힘이 되시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간증을 쫙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예수를 만나셔서 이 힘듦을 이겨내는 힘을 받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럽기도 했고, 삶의 힘듦과 어려움들은 도처에 있어요.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정말 80의 나이에 찾아올 수도 있고, 그 친구처럼 모든 게 다 잘 될 것만 같았던 25에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걸 이겨내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컴패션 아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컴패션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먹을 걸 주고, 상처가 난데 약을 발라주고, 그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길러주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짧게 있었지만 뭐 느낌으로는 한 열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과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을까? 나는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비싸고 좋은 걸 해주는 거에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진짜로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